법률 전문성뿐만 아니라 개혁성과 리더십, 신뢰까지 두루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지금 어려운 일을 한튼 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시대적 요구인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그리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맡을 법무장관의 최고이자 최선의 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청문회를 철저히 준비하여 추미애 장관 지명자의 법무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의원님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국가의 양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가족 및 측근 비리, 울산지검과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간 유착 의혹이 핵심구리인 울산 고래고기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유명을 알리하신 청와대 특감반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증거물 압수수색 등 갈등, 검찰을 둘러싼 3대 의혹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3대 의혹 모두 두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고 청와대 비서실까지 그 수사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가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욱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3대 의혹 사건은 검찰 역시 수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이 단독 수사는 선택적 수사,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 제19 감사기 수사의 의혹을 깔끔하게 털어보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저는 이미 검경의 공정하고 투명한 합동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으며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님을 위원장을 하는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한치 사심도 없이 함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어버리는 수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탈선해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미애 의원님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추미애 후보자께서는 국정농단 사태 때 우리 당의 대표로서 국민의 촛불 명령을 받들어 정권 교체까지 핵심 있게 밀고 갔던 우리 당을 대표하는 강한 지도자이십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엄중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법무부 장관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환영하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재적소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최적의 인사로 평가합니다. 이로써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신형 정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국회 통과도 임박했습니다. 이제 추미애 후보자께서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촛불 혁명 완수를 위해서 또 정권교체를 이뤄냈던 것처럼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책임지고 당당하게 감당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도 추 후보자께서 법무행정을 혁신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4+1 협상이 민생과 또 개혁의 궤도 앞에 정렬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납니다. 늦어도 8일, 일요일까지 모든 현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대답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서 멈춰선 국회의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기다릴 만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단호한 심정으로 개혁 완수라는 목적지를 향해 버스를 출발시킬 준비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본회의를 반드시 열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 처리가 시급하고 과반이 넘는 의원들의 뜻까지 모아내고 있는 만큼 국회의장께서도 본회의 개최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요일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당면한 예산안 처리를 필두로 해서 검찰개혁, 정치개혁 법안, 그리고 민식이법, 유치원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함께 상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 사이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국회 절반 이상의 합의가 국회 전체의 합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열려진 마음으로 본회의 임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새로 선임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4+1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또 함께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건을 갖춰서 12월 11일 임시국회 소집도 아울러 준비하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데이터 3법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엊그제 정보통신망법이 과기정통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3법은 모두 법사위 심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은 여야 간에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입니다. 인공지능, 핀테크,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거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세계는 이미 치열한 데이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경쟁력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관건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데이터 3법 처리가 한 달 늦어지면 10년 뒤 우리 국가 경쟁력이 몇 계단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우리 국회가 1년 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국회가 첨예한 대치를 거듭하고 있지만 국가의 미래가 걸린 데이터 3법만큼은 시급을 다퉈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9일 본회의가 개최될 때 데이터 3법을 반드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오늘 매우 춥습니다만 어제도 날씨가 추웠습니다. 어제 추운 날씨 속에 정문 앞에서는 청년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1인 시위를 하는 엄청한 씨를 만나서 따뜻한 차를 드리고 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엄청한 씨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초대를 받아 청와대 방문했을 때 청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입니다. 이번 주 내내 청년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일 뿐입니다. 저 역시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역시 20대 국회 제1호 당론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냈었습니다. 자신들의 1호 당론법안인 청년기본법에조차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것, 소가 웃을 수밖에 없는, 소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막혀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4천억 원대 지방세 감면이 종료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를 입은 양돈 농가의 생계 안정자금 지원도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임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도 불가능하게 될 수 있고, 또 차량 결함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이 모두 막혀있는 이 상황을 자유한국당은 빨리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하고 민생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그 하명수사라는 클레임 또는 하명수사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다른 사실들이 하나 두 개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아파트 건설의 시행권을 따로 도와주면은 건설업자인 김모 씨가 30억 원의 용역비를 준다는 그 내용의 계약은 2014년 3월에 작성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건설업자 김 씨가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김기현 전 시장 앞으로도 보내기도 했고, 2016년 10월쯤에는 검찰에 이런 내용을 진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7년 6월에는 경찰을 찾아가 진정했다고 합니다. 즉 하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의심되는 수사 중 하나는 이미 당사자의 진정에 의해서 검찰도 그리고 경찰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실관계도 이번 의혹을 바라볼 때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의혹을 부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강훈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님 또 이영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추미애 의원님은 추가르크란 오래된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에 총리급 장관 후보자라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해서 국민들은 든든하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도 공인으로서 흔쾌하게 법무장관 후보를 수락한 그 자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추 대표는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 뜻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물론이고 국민중심, 인권중심 법무행정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역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사법개혁 법안은 통과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제 할 일을 다 하면 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민이 108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왜 숨졌는지 그 죽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관의 죽음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반인권 수사,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이 독하게 마음먹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저항하더라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출생률이 0.88명, 한 명도 0.9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신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8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노인들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온 노인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 책임제, 건강보험 보양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노인들이 노후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히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노인에 관한 정책을 분명하게 만들고 제시해서 노인들이 노후에 대한민국이 우리를 충분하게 보호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른채구위원회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모든 특위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권 남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첫 일정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를 오늘 오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이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왔고, 이에 따라서 이호선 경찰청 차장도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 대검차장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수사 관련 해명을 한 바 있는데, 이런 개별 면담은 응할 수 있고 특히 공식 요청에는 임할 수 없다는 데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 오후 특위에서 대책을 논의할 것입니다. 특위에서 검경을 함께 출석시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은 검찰의 소위 청와대 함양수사 프레임이 이 사건에서 출발하고 있는 만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이 지역 베미콘 업체와 유착됐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반면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경찰과 검찰이 증거 유무, 법리 적용 등을 넣고 곳곳에서 충돌한 바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 어느 쪽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한 것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숨진 수사관의 휴대폰을 들고 벌어지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사사건 사망 원인 수사 주체는 경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직권 남용 선거개입 혐의 입증을 위해서 수사관의 휴대폰을 경찰에서 압수하고 경찰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및 별건 수사가 사망 원인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만큼 검찰에만 수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휴대폰의 정보를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선택적으로 검찰에 제공한다 해도 검찰이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 아니라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통신수사 등을 함께 해야 성실했던 수사관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주희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소위 함양수사 프레임을 배척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부터 건설업자의 연이은 진정으로 지역 사정기관에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관련 소문이 하나였다는 사실, 또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는 2017년 10월에 경찰은 이미 김 전 시장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 이 등등은 청와대와 무관한 수사였다는 것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의 팩트가 무엇인지, 검경 수사는 공정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진실에 다가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특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의원이 지명되었습니다. 사법제도와 검찰권 행사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인권보장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법작용과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이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법무부를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공전하고 있는 사이 당초 예정된 북미 간의 대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미 사이에 오가는 말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 위험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치권 모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재원 대결위원장이 얼마 전에 어린이 급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문자에 스팸 문자를 넣지 말라, 계속 하면 예산 삭감하겠다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2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간식비는 하루 최소 기준 1,745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745원에 불과한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올려달라는 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오히려 깎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한 끼 김밥 한 줄 가격도 안 되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놓고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도인 무소불위의 협박은 놀랍기만 합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최소 기준도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데다 지역별 추가적 격차도 심해서 그동안 심각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런 정도의 급간식비로는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의 건강에 균형을 맞추기 힘듭니다. 국민들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이번에 현실을 반영해서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인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600원까지 인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보낸 문자에 공감은커녕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오만방자한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은 국민의 대표로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장의 태도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불평등을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며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지가 자르니츠 포용적 성장 정책 장관이 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OECD가 그동안 축적해온 자료에 의하면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소득 규모가 10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소득 상위 10%가 전 세계 자산의 절반을 소유할 정도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졌고,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성공적으로 불평등을 억제하는 배경은 전통적인 재분배 정책과 단체 협상, 공공 서비스 제공 등 사전 분배 정책을 잘 조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한 사후적 재분배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전 산업별 노조 노동자들에게 교섭 결과의 공동 적용 등의 분배 정책도 함께 펼쳐야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기업과의 임금 협상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불합리한 단체 협상 개정을 막아 불평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계소득 증가와 재분배로 이어져 내수 진작, 중도 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 경제가 활성화되고 희망의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백혜련 전국 여성위원장의 발언이겠습니다. 여의사, 여교사, 여직원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의 경우에는 이 여성이라는 말이 직업 앞에 존재합니다. 제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백혜련입니다. 여성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타이틀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라는 것이 얼마나 척박한지 보여줍니다. 국회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제도를 만들기도 바꾸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변해야 삶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8일 새로운 공천 방안을 제시한 우리 당의 총선기획단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8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불출마 지역 등 전략 지역에 여성과 청년을 최우선 공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성 청년과 정치 신인 간의 경선 시에 신인 가산점을 최저점이 10%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여 여성 정치 참여 확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천 관련 기구 구성 시 위원은 모두 남녀 동수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 30% 의무 공천 법제화시려는 각종 선거 관련 기구에서의 여성위원 비율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된 논의의 결과가 여성에게 공정하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 관련 당내 기구의 여성 의원 비율을 상향하기로 한 이번 총선기획단의 결정은 매우 전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은 여성과 청년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과일이 열리듯 공정한 회의체 구성이 여성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공정한 방향성 제시로 연결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30% 여성 의무 공천 법제화라는 높은 벽도 이런 제도와 인식의 변화들이 모이면 분명 넘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국여성위원회는 2020 총선이 지역구 30% 여성 의무 공천 실천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총선 기획단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이루고 함께 누리는 공정과 평등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경태 청년위원장의 발언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 화수상한 시기에 안녕들 하시니까 2월 27일 전당대회 이후 취임하신 지 벌써 280여일이 지났습니다. 존재 자체가 민폐로 이미 없어져야 할 정당인데 좀비처럼 살아있다는 한 의원님의 고백처럼 10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월 30일 경남FC 유세로 선거법 위반 문제를 일으켰고 5월 3일 국군 장병들의 TMO에서 유세하는 논란을 만드셨고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펜스를 뜯고 도망갔다는 의혹을 받으셨습니다. 사내 카페에 멋지게 만들면 청년들이 지방 중소기업에 갈 거라며 황당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스펙 없이 대기업에 합격한 청년이 있다며 무용담을 얘기해 주셨으나 이미 고등학교 시절 장관성을 받은 국무총리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읍참마속 한마디로 토사구팽처럼 5시간 만에 당직자 35명 전원이 사퇴하며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을 쫓아내셨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를 종료해 주셔서 패스트트랙 59명에 대한 수사를 홀로 받겠다고 했던 검찰 수사의 빠른 진전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 모두를 필리버스터 지정하여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청소년 18세 참정권, 포항지진특별법 등 다 막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 50여 개와 여야 간 합의 76개,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발의한 청년기본법마저 신청하여 유체 이탈도 보여주셨습니다. 정치를 잘 몰라 올곧은 길을 간다며 황교안 스타일이라며 보수 언론에서 칭송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지만 무죄인 것처럼 정치적 마인드도 정치력도 없는 스타일이 무슨 죄겠습니까? 가수 엑소는 6집 옵세션으로 돌아왔지만 황 대표님은 옵세션 자체로 돌아왔습니다. 엑소는 돌아와 각종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자유한국당은 돌아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민생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의 취임 365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의 당을 유지할지 자리를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 우리 청소년, 청년의 삶과 미래를 위한 국민 법안만큼은 통과시켜 주시길 먼발치에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